부모님 사진 속 낯선 젊은이. 오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나는 사진 한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노란빛이 돈,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사진들. 흑백도 아니고 선명한 컬러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 숨 쉬던 색깔. 사진 속에는 낯선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는 가볍게 닿아 있고 눈동자는 어쩐지 장난을 마음에 숨긴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달았죠. 아, 이 두 사람 우리 부모님이네.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낯선 젊은이였던 시절의 부모님. 우리는 종종 부모님이라는 단어에 모든 걸 묶어둡니다. 어릴 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억울하면 나 대신 싸워줄 슈퍼히어로. 좀 크면 잔소리 머신. 더 크면 연락하면 늘 같은 목소리로 받는.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모든 역할 이전에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서툰 사랑을 하던 세상에서 제일 덜 준비된 젊은이들이었겠죠. 첫 번째 사진. 아버지는 통 넓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허리는 말도 안 되게 얇고 바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퍼져 있네요. 아, 이건 부의 상징, 아니죠, 바람의 상징 나팔바지. 허리띠 구멍은 저렇게나 안쪽인데 왜 나는 아빠의 배만 기억할까요? 엄마는 미니스커트에 소매가 풍성한 블라우스를 입고 헤어롤 자국이 남아있을 만큼 정성껏 꾸민 모습. 지금의 엄마에게선 보기 힘든 볼빨간 웃음. 엄마도 이렇게 빛나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심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 사진. 둘은 관람차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빠의 손은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의 어깨를 감싸고 엄마는 그 손을 슬쩍 내려다봅니다. 그 표정이 참 묘해요. 어머, 어디 손이냐 싶은 표정과 그래, 오늘은 허락해 줄게가 동시에 섞인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 허락의 표정. 그때의 바람, 그때의 노래, 그때의 청춘. 사진 속 바람은 지금의 바람보다 조금 더 설레는 것 같고 노래는 더 크게 들리고 청춘은 원래보다 1.2배쯤 더 영원해 보입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앉아 부모님이 아직 부모님이 아니던 시절을 상상합니다. 1. 엄마의 리허설. 엄마는 약속 시간보다 늘 20분 일찍 도착했어요. 왜냐고요? 미리 거울을 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입술을 바르고 머리카락을 균형 있게 넘겨보는 연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박지만 너무 밝지는 않은 미소의 각도. 치아가 8개 보이면 수다스럽고 4개면 조금 쑥스럽고 6개가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의 미소라고요. 엄마는 거울 앞에서 6개의 미소를 연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며 거울에 대고 혼잣말도 했겠죠. 오늘은 진짜로 튕기지 말자. 그래도 너무 쉽진 않게.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밀한지. 그때도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 아빠의 비밀 노래. 아빠는 사실 노래를 못했습니다. 아니, 못하는 척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 앞에서 이상한 용기를 얻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좋아한다던 노래가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아빠는 볼륨을 살짝 키우고 아무도 없는 하늘을 보는 척하며 따라 불렀겠죠. 걸걸하고 어색한 음정. 하지만 가사는 어느 날 외운 암기 문장처럼 정확하게. 가사는 정확해야 하거든요. 실수하면 데이트가 끝날 수 있으니까요. 장난기. 아빠는 그날 가사를 한 줄 틀렸고 엄마는 한 줄 더 웃었습니다. 이건 감점이 아니라 가산점이었죠. 사랑은 정확함보다 진심의 음정을 듣는 법이니까요. 3. 사진관 앞에서. 흔히 말하죠. 사진은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사진관 앞간판에 붙은 셀러리맨 모델의 머리는 늘 바람을 거슬러 세워져 있고 사진사는 늘 같은 농담을 던졌을 겁니다. 자, 아가씨는 꽃, 총각은 나무. 꽃이 바람 불면 어디에 기대죠? 엄마는 약간의 민망과 함께 미소. 아빠는 아주 작은 승리감. 셔터가 눌리는 순간. 두 사람은 아마 같은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이 순간이 오래가면 좋겠다. 4. 잔소리의 전생. 우리는 자라서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전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좀 따뜻하게 입어라. 늦게 다니지 마. 이 말들 안에는 나는 내 시간표를 모른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생겼다는
그래도 그 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사가 밥은 먹었니? 였다는 엄마와 아빠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었겠죠. 외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그때의 친구에게. 그래서 그 말은 세대를 건너 씨앗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져 지금도 때 맞춰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 씨앗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5. 작은 오해, 큰 사랑. 사진 한 장의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엄마의 것. 선유도에서. 날씨 맑음. 옆 사람은 뒤에 점이 3개. 엄마는 일부러 비워둔 걸까요? 아니면 아빠가 그날 장난을 크게 쳤던 걸까요? 사소한 오해는 늘 사랑을 탄력 있게 만듭니다. 질투는 애매한 표정에 미간을 만들고 화해는 더 깊은 포옹에 힘을 길러주죠. 아마 그날 강가에서 엄마는 돌멩이를 던졌고 아빠는 동그라미가 퍼지는 물결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다시는 늦지 말자.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 약속은 보통 3번까지만 유효합니다. 6. 우리 집의 시간 여행. 나는 어느 날 부모님께 사진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엄마는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그랬지. 평생 재밌게 해줄게. 아빠는 그 옆에서 에이, 내가 언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 말투는 이미 들켰습니다. 심각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음을. 재밌게 해준다던 평생은 가끔은 고장 나기도 했고 가끔은 너무 재밌어서 시끄러웠고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희한하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계속됨의 증인으로 태어났고 어느새 그 계속됨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갑니다. 7. 웃음이 늙지 않는 법. 사진 속 부모님의 웃음을 오래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은 늙어도 웃음의 연령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짓던 그 6개 미소, 아빠가 농담을 잘못해서 생긴 그 어색한 웃음, 우리는 이미 그 표정을 다음 세대의 얼굴에서 발견합니다. 손주들이 잘못 부른 동요가사, 기특하게 숨겨둔 초콜릿의 발각, 그리고 엉뚱한 쇼핑몰 장바구니. 웃음은 세대를 건너뛰는 데에 비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의 바람과 사소한 실수, 그리고 꽤 큰 사랑이면 충분하죠. 8. 사진의 비밀 주인공. 오래 보고 있으니 사진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처음엔 분명 부모님이었는데 점점 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공기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진의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이렇게 만나 우리를 낳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이 기다란 이어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오래 보면 사람은 결국 자신을 봅니다. 내 얼굴, 내 웃음, 내 오해, 내 화해.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나의 사진을 보며 같은 말을 하겠죠. 아, 이 낯선 젊은이가 우리 부모님이었구나. 9. 어머니의 설거지, 아버지의 리모컨. 세상은 늘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설거지를 더 많이 하는가? 리모컨은 누가 더 자주 쥐는가? 생일 카드는 누가 먼저 썼는가? 하지만 사진을 보면 그 모든 싸움의 프롤로그를 알게 됩니다. 처음엔 둘 다 젊었고, 둘 다 서툴렀고, 둘 다 용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한다의 표정을 지었고, 아빠는 내가 있으면 더 잘한다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주 오랜 세월 서로의 표정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설거지는 승패가 아니고, 리모컨은 권력이 아니고, 생일 카드는 의식이 아닌 계속됨의 언어가 됩니다. 내가 할게. 오늘은 내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10. 전화 3분.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안부 전화를 귀찮아합니다. 또 그 말, 또 그 말. 하지만 사진을 본 날의 밤. 전화는 다르게 들립니다. 밥은 먹었니? 먹었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응, 그래. 끊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3분 남짓한 대화가 이 집안에 필요한 최소의 주문이라는 걸. 식탁에 국이 김을 내듯 우리의 하루에도 김이 올라야 하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증기. 그게 하루를 덜 부서지게 합니다. 11.
사진을 스캔하는 밤. 그날 밤 나는 사진을 스캔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먼지를 털고 발길을 맞추고 구겨진 모서리를 살짝 펴며 모니터 화면에 부모님의 젊은 얼굴이 떠오르면 나는 마치 극장에서 예고편을 보는 관객이 됩니다. 바로 내가 출연하는 장편의 예고편. 곧 당신의 삶에 계속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결심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사진 속에서 낯선 젊은이였다는 사실을 오래오래 기억하자. 그래야 앞으로의 내 삶이 조금 덜 고집스럽고 조금 더 다정해질 테니까요. 12. 작은 의식.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사진들 잘 간직하고 있을게. 무슨 사진? 선유도. 날씨 맑음. 옆 사람은 점점점. 엄마는 한참을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 옆 사람은 내가 아는 그대로야. 엄마, 그때는 행복했어? 지금도 행복해. 다만 속도가 달라졌지. 나는 그 말이 좋아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속도. 젊을 때는 빠르게, 지금은 천천히, 빠르게 지나가야 보이는 풍경이 있고 천천히 걸어야 들리는 노래가 있죠. 부모님은 이제 천천히 들리는 노래를 듣는 중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제목은 아마도 오늘도 같이 먹자 일 겁니다. 13. 사진이 가르쳐 준 것. 사진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사랑은 증명사진이 아니다. 한 번의 포즈로 영원히 고정되지 않는다. 자주 흔들리고 가끔 초점이 나가고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코가 크게 보이고 그래도 다음 장을 넘기게 하는 힘이 있다. 둘째, 기억은 고치고 싶은 대로 약간 고쳐진다. 그래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다. 각자의 빛으로 나타난 상들이 함께 있을 때 더 부드러워진다. 셋째, 우리는 이어서다. 누군가의 어제 덕분에 우리의 오늘이 가능하고 우리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을 밀어준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나는 사진을 다시 묶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랍에 넣은 건 사진이고 내 안에 넣은 건 다정함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14. 부탁 하나. 이 에세이를 다 들은 오늘 당신에게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집안 어딘가에 오래된 상자, 그 안에 봉투, 그 속에 사진 한 묶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넘겨보세요. 손끝으로 모서리를 만지고 숨을 고르고 한 장 한 장 시간을 들여보세요. 그 낯선 젊은이들을 오래 바라보고 나면 오늘 밤에 당신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 3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3분의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진 속에서 낯선 젊은이였다는 걸. 피아노 잔향, 짧은 멈춤, 끝으로 그 사진 뒷면의 빈칸, 옆 사람은 뒤에 나는 오늘 이렇게 적어두려 합니다. 옆 사람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그때의 당신.